292페이지입니다. 환지 처분입니다. 이건 뭐냐, 말 그대로 환지 계획에 따라 땅 줄 거 주고 아니면은 돈 줄 거 주고 하라고 얘기입니다. 이제 처분시키라고 얘기입니다. 이번에 뭐 법적 성질은 뭐 참고하시고요. 자, 3번 환지 처분 절차 보겠습니다. 먼저요, 공사에 착수하면은 저를 보세요. 일정 기간 지나가면 얘도 똑같이 공사가 이제 완료가 되겠죠. 공사가 완료가 되면 준공 검사를 받습니다. 이때 준공 검사권자가 누구냐? 누굽니까? 지정권자죠. 지정권자. 그럼 지정권자가 준공 검사를 해주고 난 다음 합격하면 준공 검사권자인 지정권자가 본인이 직접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공고합니다. 누가 한다고요? 똑같이 지정권자가 해요. 그러면 저기 봅니다. 현재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닐 때 검사 받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공사 착수해서 공사가 완료가 되면 준공검사 받기 전에 요 모든 내용들을 공고시킵니다. 그럼 준공검사권자가 준공검사할 때 어떤 걸 보느냐? 똑같아요. 이거요. 실시 계획대로 했는가, 계획대로 했는가. 그 계획이 개발 계획이 아니라 요 계획, 실시 계획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그걸 보는 겁니다. 그것대로 똑바로 했다면은 도장 꽝꽝꽝 안 했으면 죄송합니다. 일로만 하겠습니다. 빠꾸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 완료된 상태에서 이 내용을 한번 공고합니다. 이걸 공고하고요. 공고해서 열어보고 난 다음에 혹시나 실시 계획대로 안 되어 있다면은 좀 의견 좀 내달라 그 얘기예요. 만약에 실시 계획대로 되어 있다면은 의견 없겠지, 그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겁니다. 공고하고 요거를 공람시키고 그다음 뭐죠? 의견까지만 있는 거 이렇게. 공람 며칠? 무조건 14일입니다. 그래 의견에서 의견 받아가지고 다시 수정 보완해서 준공검사 신청하면 아무래도 합격하겠죠, 그죠? 예, 그 얘기. 저를 봐요. 공사 완료 공고가 2번 나오죠. 저를 봐요. 공사 완료 공고, 공사 완료 공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준공검사 이후에 지정권자가 공사 완료 공고한다는 얘고요. 얘는요, 지정권자가 나올 때도 있고 다 나오죠, 그죠? 얘는요, 공사 완료 공고하고 그 다음에 공람 요런 단어가 항상 나오게 돼 있어요. 공고, 공람라고 나오면은 앞에 거라는 앞에 거. 아시겠죠? 앞에 거 얘기하면 돼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준공검사,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준공검사 받으면은 요때 준공검사를 받고 난 다음부터 이제는 60일 내에 환지를 처분시킵니다. 얼마 내에? 60일 내에. 그러면 여기다가 환지를 처분하겠다고 뭐만 하면 돼? 공고만 하면 돼, 이렇게. 공고. 다시. 요거라도. 하면은 언제? 다음날. 도시개발구역은 해제 되고요. 이때 첫 번째 소유권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이게 이제 권리가 변동이 됐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소유권이 넘어갔지만 권리가 변동되었지만 아직까지 등기가 된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등기가 안 됐다면 처분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나는 청산금 받아요.
그러면 토지 받아요? 입찰한제 받아요? 1번. 나는 돈 받아요. 청산금. 아시겠죠? 만약에 나는 미리 여기서 받았어요. 그죠? 하면은 그냥 소멸. 그죠? 소멸. 청산금 받아요. 아니면 증한지, 감한지 개념 주고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형산금. 그래서 여기 소멸시효는 몇 년? 5년입니다. 5년. 요것이 요 위의 내용이고, 현재 지금 지정권자가 시행자라면, 아시겠죠? 현재 지정권자가 시행자라면 여기부터 실시 계획은 수립하겠죠, 그죠? 작성하죠? 인가 안 받죠? 근데 인가 안 받고 고시할 겁니다. 고시하고 작성해서 인가도 받지 않고, 누구기 때문에?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안 받죠, 그죠? 예. 착수해서 공사 완료되면 지한테 안 받겠죠, 그죠? 안 받고 바로 그냥 어떻게 하죠? 공사 완료 그냥 공고합니다. 자, 이때는 자, 시행자가 누구일 때? 그렇죠. 지정권자일 때는 그렇죠. 준공 검사 없이, 그러니까 공사가 완료되면 바로 그냥 공사 완료 공고한다. 그러므로 지정권자가 시행자 아닐 때는 공사 완료 다음에 여기지만, 얘는 여기가 되면 여기잖아. 그러니까 여기니까 이때부터 얼마내? 60일 내에 환지를 처분한다. 똑같이 공고만 하면 된다, 그 얘기죠. 아시겠죠? 이하 내용 같음. 딱 보니까 전부 다 60일. 얘도 60일. 얘도 60일. 60일이죠. 예. 요까지 내용입니다. 자, 책 보시면은, 자, 293페이지 있죠? 3번에 환지 처분 절차, 쌍가로 1번, 쌍가로 2번, 3번 다 똑같아요. 앞에 있는 요거 공고, 공람, 의견,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준공검사 또는 공사완료 공고, 그 얘기 하는 것이죠. 쌍가로 4번까지입니다. 요거 내가 읽지 않을게요. 4번, 환지 처분의 효과. 저를 봐요. 무조건 다음날. 언제? 다음날 되면은요, 다음날. 물론 여기 해제는 완료 해제. 환원 폐지 없음. 쌍가로 1번입니다.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럼 내가 다음날 되면은 내가 받을 환지가 있다 그 말이죠. 항상 언제입니까? 다음날.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종전의 토지를 보며, 그러니까 옛날 가지고 있던 권리 그대로 가지고 가며, 이 말이 바로 권리가 변동되며, 즉 소유권 이전되며, 그 말입니다. 이 뜻이. 두 번째 봐요.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했다. 그럼 다음날 넘어가봤자 받을 땅이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밑에 세 번째 줄,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12시 땡 하는 순간 소멸한다. 왜? 이 사람은 돈으로 받든지 돈으로 이미 받았거나 하여튼 간에 받을 환지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돈 받는다. 그 얘기 말하면은 환지로 안 받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말은 다음 날이 아니다. 그러니까 청산금은 환점은 공고 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공고 후. 다음 날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청산금은 환지처분 공고 후다. 그 얘는 뭐냐? 소멸시효가, 청산금의 소멸시효가 다음 날부터 몇 년? 5년 그 얘기하는 것이고, 소멸시효만 다음 날부터 5년이고, 돈 받은 청산금은 무조건 다음 날이 안 나와요. 환지로 정하지 아니했다. 다음 날 안 나와요. 돈 받는 것도 다음날 안 나와요. 자,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첫 번째 줄 보겠습니다. 단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 처분으로서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것, 전속, 종전 토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들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음 날로 이전되지 않는다.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수용 처분입니다. 가령 행정상, 재판상 처분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가장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 쉽게 이해하는 것은 바로 수용 처분입니다. 지금 내가 이 땅에 내 땅에 지금 수용됐습니다. 수용 처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용 처분이 뭡니까? 앞으로 수용당하고 거기에 관한 보상금 받으면 끝이에요. 당연히 다음 날로 이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리고 상관 2번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무조건 많겠죠, 그죠? 항상 언제? 다음 날.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 다음 날인데 다만 얘만 딱 하나만 다음 날이 아닙니다. 다만 이미 처분된 채비지, 환지 예정지가 나올 겁니다.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그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언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취득해요. 얘는 환지 예정지에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상가로 3번은 좀 이따가, 그리고 다음 날에 확정됐고요. 저를 보세요. 청산금은요, 환지 처분할 때 얘는 얼마 주고 얼마 받고 얼마 징수 교부를 결정해 놨다가 다음 날 확정하는 확정. 네. 다음 날 확정. 확정은 다음 날입니다. 맨 밑에 3번에. 자, 그 다음에 쌍가로 1번은 방금 했고요. 쌍가로 2번은 지역권. 지역권은요, 종전 토지에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 넘어가요. 다만 필요 없어요. 행사할 이익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필요 없는 거잖아. 12시 떼가는 순간 사라집니다. 아시겠죠? 소멸한다. 무슨 뜻이냐? 이런 경우에요. 저를 봐요. 땅이 이제 이래 있는데, 도로가 이래 있는데, 이래 있습니다. 이 A는요, 그동안에 옛날에 여기다가 지역권 설정해 가지고 사용했어요. 이거. 했어요? 예. 승역시죠? 했는데, 이 사람이 B고, 이 사람이 C를 가져갑시다. C와 A가 사이가 너무 안 좋아. 막, 뭐 죽으려 그래, 막 만나면은. 나중에 환지로 받으면서 이상하게 B가 1로 가버리고, 예를 들어 C가 1로 온 거야. 가령, 하하, 잘 됐다. 요거 없애버려야지, 요거. 이거 안 돼. 안 돼. 옛날 종전토지에 그대로 존속, 이거야. 아시겠죠? 이거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면적에 크고 작고 떠나가지고, 일단은 떠나가지고. 그래서 원래 원칙이 뭐라고요? 종전토지에 그대로 옛날 하는 것처럼 똑같이 존속한다. 다음, 행사할 이익이 없어지면 소멸한다. 하필이면은 이 A가 보기에 운이 너무 좋은 거야. 여기에 도로가 이렇게 생긴 거야. 필요 없죠, 그죠? 그건 소멸한다, 그 말이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가로 3번입니다. 3번.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 처분을 받은 자,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항상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한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공유 지분 취득한다. 얘가 뭐죠? 입체환지. 그런데 옛날에 내가 은행에 융자가 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종전토지에 저당권이 있다. 당연히 다음 날에 똑같이 설정된 걸로 본다. 맞잖아요, 그죠? 소유권은 갑구로, 저당권은 을구로 설정된 걸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전부 다 다음 날. 아시겠죠? 지역권은, 원칙은 종전토지 존속, 이익이 없으면 소멸. 그 얘기죠. 행정상, 재판상 처분은 종전토지의 존속.
다음 날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특히 수용 처분을 예로 들면 되겠죠. 자, 5번. 자, 환지 등기인데요. 등기인데 이제 요거 있죠. 소유권, 권리가 변동되었지만 아직까지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처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날부터 14일 내에 등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환지 등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기간 내에 등기하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등기소에 먼저 통지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행정청은 촉탁 방법으로, 비행정청은 신청의 방법으로 일괄 등기합니다. 일괄 등기. 요 내용이 바로 거기 쌍가로 5번의 1번과 2번입니다. 그럼 쌍가로 2번은 뭐냐면요. 아무래도 등기하면 내 건물이고 내 땅이기 때문에 요 기간 내에는 당연히 다른 등기, 뭐야? 타등기 하면 안 되겠죠, 그죠? 하지만 할 수밖에 없는 예외가 있다면은 가능하다. 예외가 있다는 것만. 내용은 안 중요해. 예외가 있다는 것만 알면 된다. 그것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7번. 용의권자 보호를 위한 권리 조정입니다. 쌍가로 1번, 쌍가로 2번 묶으세요. 설명만 할게요. 읽고 설명 듣고 복습할 때 읽어주세요. 자, 저를 봐요. 요거 처분 공고 있죠. 공고가 된 날로부터 60일 내에. 왜? 60일을 초과하면 안 되니까. 반대로 하면 60일 내에. 자, 첫 번째가 쌍가로 1번이고 요거 가로 2번이 쌍가로 2번입니다. 1번 요겁니다. 자, 이런 경우죠. 지역권이요. 승역지 부분입니다. 저를 봐요. 이 승역지 부분이 면적이 넓고 좁고 이걸 떠나가지고 내가 옛날에 지워버렸구나. 여기다가 내가 애들하고 커피숍을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환지로 받는 땅을 가보니까 지역권 그대로로 존속하잖아요. 근데 그 위치가 너무 안 좋은 거야. 커피숍 하기가 애매한 그런 게 있잖아요. 애매한 거야. 장사 잘 안 될 것 같아. 그때 임대료 좀 깎아주셔 할 수 있는 것이고요. 60일 내에. 그런데 반대로 위치가 너무 좋아. 임대인이 보기에 이거는 뭐 너무너무 좋아. 금상첨화야. 당연히 월세를 더 받고 싶은 거야. 더 내놔. 그거를 언제? 60일 이내 합시다. 60일 내에. 이거로 임대료 증감 청구를 할 수 있다. 근데 서로 협의가 되면 좋은데 안 되면은 그러니까 많은 거지만 안 되면은 그냥 권리를 포기하고 그 다음에 아예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이게 다예요. 밑에 쌍가루 2번은 뭐냐? 요것도 60일입니다. 미리 정리하는 거예요. 얘는 뭐냐? 2번은 자, 내가 받는 그 환지의 임차인을 보니까 아예 커피숍 자체는 아예 해서는 안 될 정도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은 커피숍이 이거 뭐고 이거 뒷골목에 저기 담벼락 밑에 있어가지고 아예 커피숍은 뭐 있는 자체는 이건 있을 수 없는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표현이 뭐냐? 요겁니다. 아예 목적 달성을 할 수가 없어요. 아예 그냥. 그러니까 당연하지. 그냥 뭐 계약 해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얘는요. 이제는요. 뭐라고요? 이제는 권리를 아예 그냥 초장에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런데 억울하잖아요. 권리 포기하고 계약 해지로 인해서 만약에 손실이 발생하면은 나오죠. 임대인 물어줘 할 수 있는데 안 물어주거든요. 누구한테? 자, 시행자한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해주고 나중에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죠. 소유자. 토지 건물 소유자에게 뭐 한다고요?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근데 잘 줄까 안 줄까? 안 주니까 다시 지자체장한테 위탁합니다.
세금 걷듯이 걷습니다. 그런 다음에 4%또 나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나오죠. 그죠? 3번하고 4번 나오잖아요. 구상 밑에 위탁 동그라미. 마지막에 4%. 안 내면 너 죽어. 4%. 죽을 사자. 그 다음에 청산금 보기 전에, 잠깐 보기 전에 앞에 환지 예정지 잠깐 보고 갈게요. 예정지. 28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자, 저를 봐요. 여기가, 면적인데,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시행자가 나름대로 계획 짠 겁니다.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시행자가 요 4등분 해가지고, 여기를 먼저 하고, 여기를 하고, 3번, 3번 하고, 4번, 이렇게 해야지라고 짠 겁니다. 그건 자기 마음이죠. 그죠? 이쪽을 정리를 해가지고 먼저 했습니다. 쫙 정리한 겁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잠깐만. 이 형, 더 크게 가자. 설명할 거. 일, 2, 3, 4. 그래서 이거를 좀 이런 식으로 크게 합시다. 자, 이래 있습니다. 아시겠죠? 했는데, 요걸 다 한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그냥 전부 다 한 다음에 처분하면 되는데, 자, 이걸 방치하니까 아깝잖아. 그러면 일단은 처분 권한 없는 소유권은 안 주지만은 뭐만 주라? 사용 수익권만 주자. 들어와서 미리 사용해라. 어차피 네가 앞으로 받을 땅이다. 라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미리 받는 땅, 앞으로 받을 예정지, 환지 예정지입니다. 그러니까 환지 예정지는 시행자 마음이니까 반드시 지정하는 건 아닙니다. 의무적이에요. 의무적. 언제부터? 일단 공사 착수하죠. 그죠? 여기 빨간 거. 착수해야지. 여기부터죠. 그죠? 언제까지? 공고일 여기 전까지. 요 기간. 아시겠죠? 네. 처분 공고일까지입니다. 공고일까지 바로 지정하는 것이 환지 예정지라고 부른다. 의무적, 이무적? 이무적이죠. 이무적. 자, 책 보시면 나오죠. 그죠? 1번 의의 읽어주시고요. 자, 2번 절차, 1번 지정. 나오죠? 지정할 수 있다. 나오죠? 288 페이지 할 수 있다. 이때 이 경우에 종전 토지에 임차권자 등이 있다면 마지막 줄 아울러 지정을 해야 한다. 2번에 통지 공람입니다. 자, 2번. 자, 2번 동그라미 하세요. 이럴 때, 잘 보세요. 이럴 때. 자, 여기서, 그러면 통지예요, 통지. 그러니까 여기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기 전에, 하기 전에 통지합니다. 통지해서 첫 번째, 너가 사용할 위치가 어디고, 두 번째, 면적이 얼만큼이고, 환지 예정지 지정일이 아니고 효력 발생입니다. 뭐라고요? 효력 발생 시기. 다른 말로 효력 발생일입니다. 그러니까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부터 쓰는 것이 아니라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 여기가 얘가 뭐요? 바로 효력 발생일이에요. 저를 봐요. 만약에 일이 있습니다. 일이 있는데 여기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했습니다. 10일이야. 그리고 이때 20일부터가 여기가 효력 발생일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그렇죠. 이때부터가 아니고 뭐요? 20일부터. 이때부터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로부터 쓰는 겁니다. 뭐만 사용하고
수익만. 처분 안 됩니다. 처분 안 돼요. 유일하게 채비지만 가능한데, 자, 책 보세요. 일단은 3번에 한번 봐요. 효과입니다. 1번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하여튼 종전이 옛날 사람입니다. 옛날 사람. 절로 봐요. 요거 이해됩니다. 이거 헷갈려요. 자, 요거 하얀 거. 자, 하얀 거는 옛날 토지. 예를 들어 가지고 너무 크다. 땅이 있어요, 이렇게. 하얀 거예요, 하얀 거. 이거 하얀 게 종전. A. 아시겠네, A. 이만큼 여기죠? 이만큼이고. 자, 노란 거는 B. B는 지금 현재 환지 예정지로 지정받아갖고 지금 들어가서 사용 수익할 자. B. 요거죠. 요게 B야. 그럼 종전 사람 A는 사용 수익할 수가 없고 B가 들어가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그러니까 A가 받는 게 만약에 A가 이거다, 받는 이거다. 그러면 마찬가지죠, 그죠? 예. 그 똑같은 거니까 일단은 A는 딴 거 받은 겁니다. 이거 받은 거, 이거 받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A는 종전 사람이기 때문에 사용 수익 X, B가 사용 수익한다. B의 사용 수익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내용. 자, 보겠습니다.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권 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일이 아니라 지정의 언제부터? 효력 발생일로부터 언제까지?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뭡니까? B. 그죠? 환지 예정지는 B잖아, B. 예정지에 대하여 들어가가지고 뭡니까? 같은 내용의 권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은 근데 종전 토지는 안 된다고 말해요.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그 부분에 들어가서는 사용하지만 종전 토지는 줄거세요. 종전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가 없다. B로 쓰는 것이지 A가 아니다 그 말이죠. 상관 2번 사용 수익 개시일입니다. 자, 맨 끝에 장애 첫 번째 줄 끝에 장애 동그라미 하세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시행자가 하다 보니까 여기에 물론 같은 걸 좀 이렇게 쌓아놨어 이렇게 해요. 쌓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들어가서 사용하려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사용 못하는 거야. 이거 좀 치워줘. 그러니까 미안해. 내가 한 3일 안에 해줄게. 그러면 이 사람은 효력 발생일부터 사용 못하고 그 이후에 그죠? 그 이후에 요거를 다 치워준 다음에 장애이죠. 이거는 효력 발생 그 이후 되겠죠. 이후 그죠? 얘는 어떻게 부르냐? 사용 수익 개시 1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효력 발생일로부터지만 또 어떻게 부른다고요? 사용 수익 개시 1인데 얘는 뭐라고요? 그 안에 뭐 있을 때? 장애가 된 물건이 있을 때 그 얘기죠. 따로 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의 수인 의무.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그 토지의 사용 수익을 시작하는 경우에 해당 환지 예정지의 종전의 항상 종전의 옛날 저거 하얀 거 A 종전의 소유자 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으로부터 처분 공고일까지 사용 수익 없으며 권리 방해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쌍가로 4번 요겁니다. 요걸 할게요. 사용 수익 할 수 있고요. 뭐는 안 돼요 여기. 안 됩니다. 근데 유일하게 채비지 뭐라고요? 채비지는 사용 수익은 당하는 것이고 뭐까지?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 얘기하는 거 처분. 채비지 처분. 왜? 미리 처분시켜줘야 그 돈 가지고
경비에 충당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처분하는 요 하잖아요. 그럼 누가 샀을 거 아니에요. 절로 봐. 얘는 바로 아까 말했잖아요. 얘는 다음 날 소유권이 아니다 그 얘기죠. 얘는 등기가 해야 돼요. 얘는 소유권 그렇죠. 이전 등기 마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절로 볼래요? 얘는요 원칙이 아니고 예외잖아. 예외잖아. 그죠? 그러니까 원칙대로 갔을 때 이때지. 그죠? 이때죠.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예외로 갈 때는 이거 일찌감치 미리 팔아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정확하게 다음 날이 아니라 소유권 예외보다 한참 뒤일 수 있습니다. 이전 등기까지 마쳐야지만 내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요거잖아요. 항상 얘기하지만 시행자 앞으로 보존 등기 치고 난 다음에 이전 등기를 쳐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 그렇게 해요. 만약에 직접 등기 치면 여기다 보존 등기를 말하겠지. 그죠? 보존 등기는 시행자 앞으로 하고 나중에 시행자가 누구한테 처음 요거를 매입한 자에게 이전 등기를 해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상가로 6번 넘기세요. 보지 마시고요. 상가로 5번. 저로 봐요. 5번은 현재 이때부터 사용하는 거잖아요. 자, 요 내용은 요거 여기 있는 내용과 똑같음. 다시 말하면 얘도 이때부터 저 봐요. 얘도 효력 발생일로부터 얘도 60일 내에 임대료 정감 청구 등등 있죠. 요 내용이 여기 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60일 내용 요 똑같아.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짧게 있는 겁니다. 똑같다고 하는 거죠. 넘겨요. 상가로 7번. 사용 수익 정지입니다. 1번.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에게 너 환지 안 정했잖아. 받을 땅도 없잖아. 돈을 받을 거잖아. 아니면 돈 받았잖아. 나가. 사용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 얘기죠. 끝에 읽으세요. 이때 나갈 때에도 충분한 시간을 줘라. 얼마 이상? 30일 이상의 시간은 둬라. 넘깁니다. 상가로 9번에 1번 보입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사용수익을 누구나 다 들어와서 하는 거 아니죠. 그죠? 어떤 땅도 안 할 겁니다. 자유니까. 안 하면은 땅이 방치되기 때문에 마지막 줄 시행자가 관리한다. 언제부터? 효력 발생일로부터 언제까지? 요 공고일까지. 누가 관리한다? 시행자가 관리한다. 맨 마지막 줄에.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산금 보겠습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297페이지입니다. 청산금은 자 2번 청산금의 산정 기준입니다. 기준은 말 그대로 과부적분이죠. 정환지, 감환지 이런 부분들을 주고받는 것이고요. 2번에 결정 시점입니다. 청산금은 환지 처분을 할 때 결정합니다. 얘는 얼마를 받아야 되고 얼마를 주고 얼마를 받고 결정해 놨다가 다음 날 확정합니다. 아시겠죠? 확정한다. 이럴 때 다만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 등등에 대해서는 청산금을 줄 때 교부할 때 결정할 수 있다. 왜? 다음 날까지 안 가거든요. 저를 봐요. 이런 경우잖아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요때 동의할 때 지금 입금해 이미 돈 받았잖아요. 그럼 다음 날까지 갈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순간 그때 결정이 곧 된다고 말이죠. 자, 3번 청산금의 징수교부입니다. 1번에는 나오잖아요. 시행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후에 다음 날 안 놓잖아요. 그죠?
공고된 후에. 왜? 얘는 환지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시 땅하면은 뭐 돼요? 소멸. 대신에 돈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음 날짜는 토지로 받는 경우, 건물로 받는 경우 다음 날이죠. 환지로 받는 경우 아니기 때문에 다음 날에 안 나오기 때문에 청산금도 다음 날짜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냥 여기 처분 공고 후에. 다만 다음 날은 딱 두 개. 확정이 청산금, 확정이 다음 날. 소멸시효가 다음 날부터 5년. 요 두 개만 다음 날부터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 보시면은 자, 시행령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후에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해야 한다. 다만 동의 등에 의한 환지 제외, 토지 면적을 고려한 환지, 이거 아까 이거 이런 경우 지금 돈 줘, 지금 돈 달라니까 지금 돈 줘 하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일찌감치 미리 청산금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그렇죠? 미리 줄 수 있다. 상관 2번 청산금은 자 분할 징수, 분할 경우인데 원칙은요 한꺼번에 일괄 징수하고 일괄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돈 단위가 너무 크면은 분할 징수, 분할 교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3번에 강제징수 뭡니까? 1번 자 행정청 시행자 있죠. 시행자는 청산금을 이 인간들이 자 줄건 받으면서 징수 아닌가 안 내고 있네. 그러면 행정청은요 본인이 직접 국세, 체납 처분 얘들아 또는 지방세 즉 세금 걷듯이 징수한다는 거면 직접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밑에 뭡니까? 행정청이 아닌 비행정청 시행자는 똑같습니다. 지자체에게 뭐 한다고요? 위탁할 수 있다. 공짜 없다. 몇 프로? 4%? 4%. 몇 프로? 4%. 4번 공탁할 수 있고요. 청산금을 주는데 이 받을 인간의 주소 등등의 엉터리입니다. 공탁해야 지급한 걸로 간주하죠. 공탁할 수 있고요. 5번에 소멸시효 몇 년? 5년. 그 다음에 10번 감가보상금이에요. 자, 들어봐요. 요거는 이런 경우입니다. 일단 시행자가 앞에 동그라면서 행정청. 시행자가 행정청일 때만 가능합니다. 저를 봐요. 행정청 시행자가 딱 보니까 알짜배기 땅들을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기다가 시청부지 해야지, 저는 구청부지 해야지, 이렇게 빼앗아가는 바람에 비행정청은 그렇게 하라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전답일 때 전체 면적을 다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1,000억이에요. 1,000억이에요. 근데 개발 이후에 얼마나 노른자 땅을 다 빼앗아갔으면은 빼앗아가고 환지로 받은 땅을 과거보다 가격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합해보면 900억이야. 100억이 손해봤다. 최소한대로 손해는 보게 하면 안 되잖아요. 100억에 대한 감가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시행자가 누구일 때? 행정청일 때입니다. 하나 더 중요한 거. 하나 더. 청산금과는 별개입니다. 맞잖아요. 청산금은 내가 말을 땅 대신에 돈 받은 건데 청산금과는 별개다. 그래서 행정청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 사업 시행 후에 토지가격 총액이 시행 전보다 뭐라고요? 줄어든 경우. 감소입니다. 증가 아니에요. 경우에 마지막 줄.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에게 지급해야 한다. 지급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아닙니다. 반드시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해야 한다. 거기에 임차권자 등 동그라미 하세요. 소유권자, 임차권자, 그 외에 지당권자 있을 겁니다. 근데 등에 저당권자는 X. 저당권자야. 빌려준 돈 이자만 챙기면 되지. 지가 뭔 덱을 받아가. 그죠? 예. 거기까지. 나머지는 됐습니다. 자, 넘기세요. 자, 300페이지 있죠? 중공검사, 여기. 요 내용 1번 했고요.
2번에 쌍가로 1번만 같이 봅니다. 자, 그러니까 준공검사권자가 누굽니까? 그렇죠. 지정권자인데, 자, 마지막 줄.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동그라미요. 해야 한다 하면 틀려요. 할 수 있다. 그 외에는 요거 설명한 걸로 그냥 대체할게요. 3번 오른쪽에 준공검사 전 들어보세요. 준공검사 전 시행자가 지정권자가 아니구나. 공사완료 공고 전 여기죠. 이때는 시행자가 누굽니까? 지정권자다. 그러니까 지정권자일 때는 요때죠. 요거 전에는 당연히 준공검사가 안 떨어지면 사용할 수 없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채비지는 제외한다. 채비지는 알다시피 여기서 처분하잖아요. 처분. 채비지는 그냥 사업과 관계없습니다. 그냥 시행의 땅이에요. 그걸 팔아야지만 경비 충당합니다. 그러니까 준공검사 전이건 말건 그냥 처분하는 건 자유다. 마지막 줄. 지정권자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있다. 근데 채비지는 사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바꿔 말하면. 자, 됐습니다. 뭐 용어 정의 거기 비용 부담은 뭐 다 버릴 것이고요. 하나 이제 남았네요. 305페이지 도시개발 채권까지 마칩니다. 자, 채권 발행 왜 하죠? 돈이 많아서? 돈이 없어서, 그죠? 예. 누가 발행하죠? 지자체장인데 여기서는 시도지사를 말합니다. 발행하고요. 자, 박스 안에 자 구분 절차 보니까요. 시도지사는요. 자, 발행할 때 누구? 행장의 승인. 국정 아닙니다. 누구요? 행장 승인. 행장. 국정은 나온단 말이에요. 시험에. 국정 아니에요. 행장. 왜냐합니까? 지자체의 재정을 관리하는 부서가 행정안전부예요. 그러니까 그 행장의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 3번 채권의 발행 방법. 첫 번째 칸 등록 내지는 무기명입니다. 등록 발행 또는 무기명이에요. 등록 또는 무기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율 및 상환 1번. 이율은 누가 정한다고? 조례로. 알겠죠? 이율은 시도지사니까 그 지방의 조례 정하는데 또 너무 낮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율을 행장에 승인받습니다. 이번에 상환은 5년 내지 10년 이내, 5년 내지 10년 그 사이에서 조례로 정하고요. 자, 넘겨요. 4번에 채권의 소멸시효 1522. 원금은 5년, 이자 2년. 원금은 5년, 이자 2년. 5번에 매입자 반드시 마지막 줄 의무적으로 매입하여야 한다. 누구냐? 1번 수용 방식일 때입니다. 일단은 방식이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이것들을 매입 안 해요. 이들과 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 그 자가 의무적으로 매입해요. 2번은 뭐냐? 민간 시행자. 민간 시행자는 무조건 의무적 매입입니다. 3번은 국토법상 개발에 허가합니다. 건축하고 설치하고 물건 사고 토 중에서 토지연길 변경입니다. 토지연길 변경 허가를 받은 자만 의무적으로 매입한다. 자, 311페이지. 아이 또 있어. 시끄러워요. 진짜 마지막. 마지막 5번에 행정심판. 여기까지 할게요. 행정심판. 보시면 이 법에 따라 시행자가 공공이건 민간이건 행정성이건 아니건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은 제게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비행정청 시행자 처분에 관한 행정심판은 여기에서 누구? 그 동그라미 하세요. 지정권자입니다. 지정권자에게 제기를 한다는 것. 끝! 수고했습니다.